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8일 실전 투자 보유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거의 부합 마무리를 했고요. 3300선은 지켰습니다. 코스닥은 1017포인트로 또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매도를 하고, 외국인은 이제 코스피를 매수를 했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증시 전체를 매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그 변수가 또 부각이 되면서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주, 그 다음에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뜨겁게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코스피의 실적주들이 조금 이제 애매하게 진행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와 델타 플러스 변이가 지금 기존에 나왔던 변이들과는 좀 다르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 델타 플러스 변이는 특히 백신 회피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의 10초 정도인가요? 옆에 걷기만 해도 이제 걸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학자 말로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3, 4일 정도면 이게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잠복기가 또 더 짧아진 것으로 보이고, 전파력도 더 넓어졌고, 그 다음에 기존 백신을 이제 회피를 한다고 하니까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금리 인상이 이제 경기 회복을 통해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제 다시 한번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좀 과열이 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상승되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런 모든 상황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시의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바이오주나 진단키트주 투자를 다시 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흐름 자체가 좀 굉장히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분산을 하셔서 여러 개를 들고 계신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자체는 좀 고점 부근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위로 방향을 좀 틀었지만 뭔가 이 힘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지금 확실히 힘이 부족하고, 언제든지 그런 코로나에 대한 악재가 터졌을 때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좀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뭔가 크게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고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포인트 이상은 계속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올라갈 것 같다, 확실히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있고요. 바이오나 이제 그런 진단키트 종목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이고요. 지수 선물도 다우 나스닥 거의 보합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유럽 증시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뭔가 움직임이 또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조금 상승했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는 4천만 원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죠. 채권 금리도 네, 지금은 1.5%대로 그냥 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볼 거 없고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요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매일매일 좀 리뷰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93,700원이고요. 지금 두산 중공업과 두산 인프라코아는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미래 가치가 좋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도 이제 크게 이 N자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자리를 잡으면서 이 정도 9만 원 선을 좀 다지는 게 저는 좋아 보이고요. 거래량 자체도 점점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레벨을 상승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뭔가 이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를 또 한다라고 할까요? 네, 계속 이 수급이 좋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두산 중공업을 리뷰하면서 제가 봤던 뉴스긴 한데, 지금 이제 원전과 수소 쌍두마차
두산 친환경 에너지 사업 가속 이런 뉴스만 보더라도 두산 지주사가 굉장히 이제 돈을 잘 벌 것이다. 이제 이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내년에 본격 진행이 되겠지만 이 퓨얼셀도 지금 연료전지 이 확대 투자에 따라서 연간 1조 수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 종목 자체가 두산 종목 자체가 저는 오랫동안 리뷰를 해왔고요. 매일매일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등을 하는 구간을 가졌고 지금 또다시 횡보하는 구간이 좀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두산중공업, 두산 이렇게 같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릴 만한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리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얘는 또 고배당주기 때문에요. 지금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배당금도 좀 이제 늘어나겠죠.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 밥캣이고요. 밥캣이 이제 잘 나가다가 좀 삐끗했습니다.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한데 한번 21선을 깨버리고 네, 하락이 좀 나왔고 61선까지도 깨버리는 흐름이 나왔다가 양온선 끝단을 딛고 다행히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점이죠. 고점 라인을 한 번에 돌파를 하는가 싶더니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요. 조금 이제 이 정도 바닥 라인이죠. 46,500원 정도의 바닥 라인을 딛고 진짜 바닥이라면 이제 요 정도겠습니다. 44,500원 정도죠. 요 정도를 딛고 이제 어느 정도 21선과 61선 사이에 자리를 좀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네, 한번 21선 위로 치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두산 인프라코아가 인적 분할되고 흡수합병되면서 두산중공업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밥캣 자체도 두산중공업의 이 수익 개선이 진행되면서 본인의 그 수익성을 좀 더 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밥캣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매수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기간 자체가 매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눌린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요.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도를 이어가다가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투신, 보험, 금융투자가 이제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간 자체가 이제 다시 좀 들어와 준다면 이 두산밥켓 자체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주 좋거든요. 예상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두산밥켓이 저는 이대로 끝나지 않고 이 미국 인프라와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농작물인가요? 그 뭐죠? 컴팩터 트랙터죠. 네, 그쪽에 대해서 좀 수주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기다려 볼게요. 두산 팟켓도. 그다음 아니죠. 한국전력이고요. 150원 하락해서 24,950원입니다. 자, 한국전력도 자, 잘 가는 듯 하다가 또 2분기 그 전기 인상을 미루는 바람에 또 급락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이때도 전기 인상을 미루고 급락을 했고, 이때도 급락을 했고요. 하지만 뭔가 이 바닥 자체를 계속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바닥 자체를 레벨을 자꾸 올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해서 61선 위로 좀 자리를 잡았고요. 자, 진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고 재미없는 주식이긴 합니다만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서 결국에는 위로 좀 자리를 잡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평선을 지금 둘 다 넘어버렸고요. 240일 이 장기 평선이 위로 꺾였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 자체가 지금 추세 전환이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과 월봉상으로 본다면 이미 바닥 라인 다지고 네, 상승으로 한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이 한번 상승 사이클을 탄다면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아주 천천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좀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가 좀 잘 매수를 하다가 전기 인상 얘기가 미뤄지면서 이렇게 기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 크게 매수하지 않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이 또 이렇게 매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얘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잘 올라가다가 지금 한번 삐끗했고요.
뭔가 이 수렴 패턴을 만드는 듯 하면서 그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었죠. 뭔가 이 어디죠? 네, 입찰 제한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했고요. 그래도 단기간에 좀 이 추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바닥 잘 다지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큰 틀을 깨지 않았다. 큰 틀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을 횡보를 좀 하면서 시간을 더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시 한번 좀 매수로 전환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과 그 다음에 이 바닥 라인 잘 다지는지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241선과 점점 이제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한 달 정도를 더 요 라인에서 횡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과정을 겪고 나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3만 원대에서 확실히 자리 잡고 2차 슈팅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한국 정보인증 정지당했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갑자기 정지가 떠가지고. 근데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정지가 나왔습니다. 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한국 정보인증 버티고 왜 이렇게 자꾸 주가를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미래 테크놀로지 흡수합병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자, 한국 정보인증은 이제 흡수합병을 진행해서 한국 정보인증의 최대 주주는 이제 다우 기술이고요. 미래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는 다우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 테크놀로지를 한국 정보인증으로 흡수 합병을 진행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계사이기 이렇게 동일한 경영 방침에 따라 운영되어 온 이 관계사이기 때문에 합병으로 인한 마찰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고객사의 이제 정보 보안 시스템에 대한 토탈 솔루션 제공이고, 그다음 매출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고, 고객 네트워크 공유에 따른 영업마 확대와 시설, 인력, R&D 등 고정 비용의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해서 합병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다. 네. 자, 그래서 합병이 보통 진행이 되면요. 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거든요. 합병이 진행되어서 신주가 이제 흡수합병이죠. 그래서 미래 테크놀로지가 이제 분할이 되어서 한국 정보인증으로 흡수합병이 되면 한국 정보인증의 신주로 이제 상장이 될 텐데요. 그 전까지 미래 테크놀로지가 정지되기 전까지 둘 다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오랫동안 저를 이제 지켜보시면서 같이 기다려온 분들이 드디어 이제 결실을 맺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000원대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자리를 잡았고 결국에는 10,000원 이상 저는 웬만하면 이제 이 고점 돌파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합병 이슈로 인해서 자 어디까지 상승할지 지금 2배 이상 상승을 해줄지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병 이슈를 제가 나중에 이제 공시로 나왔을 때 자세한 이슈를 일정을 좀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자는 뭐 오늘 8만 주 외국인이 팔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합병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미래 테크놀로지와 한국 정보인증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자, 그다음에 SCI 평가 정보도 마찬가지 뭐 크게 움직임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매각설이 나왔을 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SCI 평가 정보도 뭔가 소스가 나올 때까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저는 그만두려고 하다가 지금 이 지분도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도 바닥 한번 다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보고 있긴 한데요. 자, 보안주들이 요즘 관심을 좀 뜨겁게 받고 있어서요. SCI 평가 정보도 한번 뭔가 시너지 발휘를 위해서 합병 얘기가 나오거나 매각 얘기가 나오거나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소식이 나올 때까지. 네, 그냥 가뿐하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랫동안 버티신 보람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한국정보인증은 추후에 제가 그 합병 일정과 함께 그 주가 선례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